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마지막인데요. 자, 여러분, 개별원가 계산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봤던 건 이제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실제 개별원가 계산 이야기를 할 때, 자,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건조비를 실제 원가로 집계해서 그 제조건조비를 배부율을 곱해서 우리가 제조건조비를 제품에다가 배부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직접재료비랑 직접노무비는 내부적으로 이게 재료가 투입되고 인건비가 투입되는 거라 이게 실제 금액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 제조 간접비 있잖아요. 제조 간접비. 요 제조 간접비는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원가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뭐 가스요금, 전기요금, 뭐, 뭐 예를 들어 난방비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달에 발생된 이런 수도요금, 그다음 전기요금, 이런 난방비 같은 것들이 그달 바로바로 우리가 고지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조간접비들은 실제 우리가 원가를 짓게 하려면 결산을 다 하고 그 내년도나 돼야지 이 실제 제조간접비를 집계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가 계산이 바로바로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제조간접비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이 원가의 변동폭이 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난방비가 많아질 거고 또 전력비도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럼 또 따뜻했을 때는 또 여름 때는 난방비는 또 별로 안 나갈 거예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처럼 뭐 계절에 따라서 이 투입되는 제조 간접비가 달라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절에 따라서 원가 집계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원가 계산이 지연이 되고 또 계절에 따라서 원가 어, 이 같은 제품의 원가지만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 원가로 집계해서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냥 우리가 앞전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 원가로 집계하고 실제 원가를 그때그때 파악할 수 없는 이런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는 우선은 추정을 해서 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실제 금액이 아니라 추정에 의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실제 제조 간접비가 집계가 되면 우리가 처음에 추정했던 예측치랑 실제 원가랑 그 차이를 분석해서 이 원가를 통제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적용 케이스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연초에 1월 1일 날 제조건조비가 얼마 발생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정을 해봤더니 12,000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앞전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제조건조비를 기계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를 할 건데 이게 실제 금액을 집계하는데 너무 늦게 집계가 되니까 연초에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재료간접비 총 얼마 들어갈까? 아, 12,000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는 기계시간으로 배부할 건데 배부 기준 예상 기계시간도 80시간을 추정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12,000원과 기계시간 80시간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연초에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자, 이 12,000원에 예상한 제조건조비 예산액을 배부 기준 예상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50원이 나오죠. 12,000원 나누기 80시간 하게 되면 150원이 나와요. 그럼 이 150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150원이 의미하는 건 기계 1시간당 제조건조비가 150원이 발생될 거다라고 실제요, 이건 예정이에요? 이건 예정이에요. 추정을 한 거죠, 연초에. 그래서 1월 1일 날 이렇게 배부율을 미리 산정해 놓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무슨 배부율이라고 한대요? 불러주세요.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예정 배부율. 그럼 12월 31일 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자,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기계 시간, 배부 기준에 대한 자료는 내부적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12월 30일 날 공장 문 닫을 때 보니까 A 제품에 실제 투입된 기계 시간이 60시간이었고 B 제품에 실제 투입된 기계 시간이 40시간이었어요. 이건 우리 전 강의에서 했던 실제 원가 계산에서의 그 자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실제 기계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연말에 결산할 때는 예정 시간 80시간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배부율은 아직 모르죠. 실제 배부율을 알려면 결산해가지고 내년도 한 2월이나 돼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실제 배부율은 아니지만 예정 배부율 150원을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기계 1시간당 제조간접비가 150원이 발생되겠지. 이렇게 예정 배부율을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12월 말일 날 A의 기계 시간이 60시간, B 제품의 기계 시간이 40시간, 이 실제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예정 배부율을 곱해버리면 이게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A 제품의 제조간접비는 150원의 예정 배부율에 A 제품에 실제 투입된 기계 시간 60시간을 곱하면 9,000원이 발생된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150원 곱하기 60시간 하면 이제 9,000원이니까. 자, B 제품은 150원의 예정 배부율에 B 제품에 실제 투입된 기계 시간이 40시간이니까 150원 곱하기 40시간 하게 되면 여러분 6,000원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12월 말일 날 실제 제조건조비는 아니지만 9,000원, 6,000원을 해서 제조건조비를 우선 배부해 주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제조건조비 예정 배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정액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장부에다가 제조건조비 15,000원을 A 제품과 B 제품에 배부해 놨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결산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한 2월 달이 됐더니 자, 가스요금, 전기요금, 고지서들 막 날라오죠. 그러면 실제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면 파악이 돼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 제조간접비 실제 금액이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이전 강의에서 10,000원이었죠. 다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나중에 보니까 실제 제조간접비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부에다가 예정 배부해 놓은 게 15,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가 보고를 할 때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제품의 원가에 대한 보고는 추정에 의해서 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죠. 외부에 보고할 때는. 그래서 외부에 보고되는 원가 정보는 실제 원가로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에는 지금 15,000원으로 추정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놨지만 실제 원가가 확인이 되면 실제 원가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장부에 지금 예정 금액으로 배부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조간접비 15,000원의 예정 배부에, 그렇죠? 제조간접비 15,000원에 제조건조비 15,000원에 요 예정 배부액, 그쵸? 근데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보니까 제조건조비 실제 발생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10,000원 이렇게요. 그러면 외부에 보고하는 거는 실제로 보고해야 돼요.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한 건 관리 목적상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지금 5,000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이 5,000원을 무슨 차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이 5,000원을 배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부 차이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외부에 보고하는 원가 내역에는 제조간접비가 실제 값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때 이때 배부 차이가 났을 때, 자, 장부에 지금 15,000원인데 실제가 10,000원이니까 장부에 과대하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대배부 차이라고 해요. 이거를 과대배부 차이. 이렇게.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이 실제 제조건조비가 더 많이 발생됐어요. 18,000원이 발생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조건조비 예정 배부한 게 15,000원인데 실제가 18,000원이 만약에 집계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000원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가 18,000원이니까 장부가 적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가소배부 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가소배부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배부 차이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 뭐 책에 이렇게 정해진 룰은 아닌데 제가 이거를 문제를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서 제가 이제 저만의 룰을 정한 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계산 문제 풀 때, 자, 시험 목적상 배부 차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럼 나랑 이렇게 하기로 약속합시다. 예정 재료건조비, 실제 배부 차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자, 만약에 이 차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과소,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 이렇게 암기해서 풀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외워야 되니까 앞잡다 가지고 예실, 배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앞잡다 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실, 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에서 실제를 빼서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플러스니까 많은 거잖아요. 과대. 마이너스가 나오면 적은 거잖아요. 과소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떻게 암기하자? 여러분 예실배에서 플러스면 과대, 마이너스면 과소 이렇게 암기하기로 해요. 이거는 그럼 내가 만든 그냥 하나의 약속입니다. 룰입니다. 예실배에서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 마이너스가 나오면 과소. 자,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제조간접비 예정액이 100만 원인데요. 예정 배부 기준 기기 시간은 1000시간이래요. 그리고 실제 기기 시간 투입된 건 900시간이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려면 먼저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 보면, 자, 예정 배부율은,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정 배부율은, 자, 100만 원이 제조간접비가 연초에 예상이 되는데, 제조간접비 100만 원이 연초에 예상이 되는데, 자, 1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투입된 시간이, 예상 시간이 1000시간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100만 원에 1000시간 하게 되면 시간당 1000원이 나오잖아요. 이 1000원을 여러분 예정 배부율이라고 해요. 이 1000원을 예정 배부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예정 배부율에 실제 시간이 900시간인 거예요. 결산할 때 보니까. 그럼 실제 시간을 곱해서 이 90만 원을 구하는 거예요. 이 9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결산하고 실제 재조건조비를 집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실제 질권접비가 120만 원이 나왔대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예, 실, 배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9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30만 원. 자, 마이너스면 과대예요, 과소예요? 과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답은 여기서 몇 번이죠? 과소배부 차이 30만 원에서 3번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틀을 여러분 기억해 주면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하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규칙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상계변원가 계산 하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금액이 나오면 이걸 실제로 이제 조정해 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사례를 분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한 게 아까 15,000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자, 여러분 기억나요? 이 분계? 이 분계에, 자, 우리가 원가를 제공품에 짓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원가 짓게 되는 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짓게 될 건데, 이 제조간접비를 우리가 정상원가, 정상개별원가 계산하에서는 예정 금액으로 우선 장부에다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 제조간접비를 짓게 했더니 10,00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제조간접비가 5,000원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제조간접비 5,000원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부 차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결산할 때 실제 금액이 밝혀지면 이 배부 차이를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매출 원가로 바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매출원가 조정법 이렇게 불러요. 매출원가 조정법 이렇게 해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이거를 영업의 수익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영업의 손익법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이 배부차에 나는 이 5천 원을 있잖아요. 이 5천 원이 일부는 기말 제공품에 반영되어 있을 거고 일부는 기말 제품에 일부는 매출원가에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그 금액을 비율로 해가지고요. 이걸 그냥 매출원가, 영업의 수익 이렇게 한 번에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그러니까 제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품, 제공품,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그 금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례배분법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해놓은 거는 매출원가로 조정했으니까 매출원가 조정법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했다 그러면 영업의 손익법이 되는 거고 비례배분법은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이 금액을 비율로 해가지고요. 금액대로 이거를 이 5천 원을 쪼개주는 거예요.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 매출원가 조정법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업의 손익법 또 이렇게 금액을 비율로 해가지고 하는 비례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과대배부 차이니까 이제 과대배부 차이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대배부 차이에 대한 건데, 자, 이제 과소배부되는 경우에는 이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과대배부했을 때의 이 회계 처리의 패턴입니다. 참고로.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정상개별원가 계산을 단계별로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공식화하면 첫 번째로는 연초에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산정해 놓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예정액을 배부기준 예정액으로, 뭐 제조간접비 예산액을 배부기준 예산액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정에 의한 예정 금액으로 연초에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부할 때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요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하는 거예요. 실제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제조건조비를 우선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 배부액을 뭐라고 한다? 제조건조비 예정 배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예정 배부액, 여러분 요 예정 배부액 요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을 여기다가 넣고 예정 배부액을 넣고 그 다음에 실제 질건조비랑 비교해서 배부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암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예실, 배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은 과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과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 이전 강의에서는 실제 개별원가 계산, 지금에서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